젊을 때는 계단 오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한층만 올라가도 무릎이 삐걱거려요.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을까요? 이런 말들은 60대 이후 분들이라면 흔히 듣는 말입니다. 바로 관절이 보내는 이상 신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관절 관리에 대해 하나, 60대 이후 관절이 나이보다 먼저 늙는다. 둘, 관절을 젊게 만드는 식단과 운동 루틴. 셋, 관절 수명을 10년 늘리는 생활 습관과 마음관리법. 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관절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하나, 60대 이후 관절은 나이보다 먼저 늙는다. 몸의 경첩을 지키는 법. 1. 나이보다 먼저 찾아온 관절의 시간. 젊을 때는 계단 오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한층만 올라가도 무릎이 삐걱거려요. 67세 김영수 씨는 그렇게 말을 시작했다. 그의 무릎은 이제 삶의 속도를 제한하는 신호등처럼 느리게 움직였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하지만 늙는 순서는 사람마다 다르다. 피부는 서서히 주름이 잡히고 눈은 초점이 흐려진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관절이 나이 듦을 알린다. 무릎, 어깨, 손가락, 허리. 몸의 경첩 같은 관절들이 먼저 삐걱거릴 때 그제야 사람들은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낀다. 김영수 씨의 무릎이 알려준 신호. 67세 김영수 씨는 퇴직 후 매일 새벽 공원을 걷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그는 평생 직장 생활로 쌓인 스트레스를 걸으며 푸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산책길에 나섰는데 이상한 통증이 찾아왔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릎이 부어오르고 계단을 오를 때 뚝뚝 소리가 났다. 병원을 찾은 그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나이 탓도 있지만 오래 앉아서 일하신 습관도 원인입니다. 의사의 설명은 간단했지만 받아들이기엔 쉽지 않았다. 운동을 하라면서요. 그런데 아프니까 움직이기도 겁나요. 그의 말은 많은 60대가 공감할 이야기다. 3. 박정희 씨의 어깨. 잃어버린 취미. 63세 박정희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 그림 동호회에 들어갔다. 캠퍼스 앞에서 물감을 섞으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은 행복했다. 하지만 어느 날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버거워졌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어깨가 굳어갔다. 병원에서는 50견이라고 했다.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물음에 의사는 이렇게 답했다.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은 쉬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재활 운동을 시작했다.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해 점점 어깨가 풀리기 시작했다.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아프면 그냥 참았어요. 이젠 아파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배웠어요. 4. 왜 60대 이후 관절은 급격히 약해질까? 연골의 노화. 연골은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연골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 조금씩 마모되고 다른 부위에 염증이 생긴다. 무릎이 붓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근육 감소.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매년 1에서 2%씩 줄어든다. 근육은 관절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둥이 약해지면 그 하중이 고스란히 관절로 전달된다. 잘못된 생활 습관.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생활, 바닥에 쪼그려 앉는 습관,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 등이 관절에 미세한 손상을 반복시킨다. 체중의 영향. 무릎은 체중의 3에서 5배 하중을 받는다. 따라서 체중 1kg이 늘면 무릎에는 3에서 5kg의 압박이 더해진다. 살이 찌면 관절염이 심해지는 이유다. 5. 관절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관절은 말이 없지만 분명 신호를 보낸다.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하다.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하다. 걸을 때 무릎이 뚝뚝 소리가 난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통증이 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나이 탓이 아니라 관절 질환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 초기라면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통증을 방치하면
연골 손상은 가속화되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다. 6. 관절을 살리는 생활 습관. 하루 30분 관절 친화적 운동.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가벼운 요가가 좋다. 특히 걷기는 관절염 예방의 기본이다. 단,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의 원칙. 무릎이 아프다고 멈추면 더 굳는다. 아프다고 무리하면 더 망가진다. 정답은 조금 아픈 만큼만 움직이는 것이다. 체중 관리. 체질량 지수를 23 이하로 유지하면 무릎 부담을 20에서 30% 줄일 수 있다. 한 달에 1kg 감량만으로도 관절에 큰 도움이 된다. 관절에 좋은 영양제 섭취.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D는 필수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등은 연골 건강 보조제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약이 아닌 보조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세 교정. 쪼그려 앉는 습관 피하기. 무거운 물건을 들 땐 무릎을 굽혀 허리 대신 다리 힘으로. 의자에 앉을 때 허리와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유지. 온찜질과 스트레칭. 관절이 뻣뻣할 때는 온찜질이 도움이 된다.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 긴장을 풀어준다. 또한 아침마다 10분 스트레칭을 하면 밤새 굳어있던 관절이 부드럽게 깨어난다. 7. 의사의 말. 관절은 움직여야 산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도연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60대 환자분들이 움직이면 더 아프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 주변의 근육이 더 약해지고 결국 통증은 더 커집니다. 관절은 움직이되 과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관절염은 완치의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 가능한 병입니다. 관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80세까지도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8. 마음의 통증까지 다스리는 법. 관절의 통증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 움직임이 줄면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결국 고립감과 우울감이 찾아온다. 김영수 씨는 치료 후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무릎이 아파서 걷기 싫었는데 지금은 통증이 줄자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는다는 걸 알았죠. 박정희 씨 역시 어깨 재활을 마치고 이렇게 말했다.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아프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움직이니 다시 나를 찾은 것 같아요. 몸의 회복은 곧 마음의 회복이다. 통증이 줄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다시 삶이 열린다. 9. 관절은 나의 삶의 축이다. 관절은 몸의 경첩이다. 문이 부드럽게 열리려면 경첩에 기름을 발라야 하듯 몸의 관절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60대 이후의 관절 관리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과정이다.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아직도 내 몸이 이렇게 움직여주는구나 하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건강이다. 10. 관절은 움직이는 생명력이다. 나이가 든다는 건 관절이 굳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시기다. 60대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다. 무릎이 천천히 걷자고 말하면 속도를 늦추면 된다. 어깨가 쉬자고 말하면 하루를 조용히 보내면 된다. 하지만 절대 멈추지 말자. 관절은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가장 인간적인 기관이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지속되는 한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관절은 당신의 나이가 아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기록이다. 둘. 60대 이후 관절을 젊게 만드는 식단과 운동 루틴. 몸의 시간은 되돌릴 수 있다. 1. 나이보다 먼저 늙는 건 관절이 아니라 습관이다. 퇴직 후 새벽마다 공원을 걷던 김영수 씨는 이제 걸음이 다르다. 예전엔 통증을 피하느라 무릎을 감싸 쥐었지만 지금은 리듬을 느끼며 천천히 걷는다. 그의 무릎은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꾸준히 움직이고 먹는 것을 바꾸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아침마다 계단 오르는 게 덜 무겁습니다. 식사도 바꿨는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관절 건강은 단순히 약이나 치료의 문제가 아니다. 매일의 식탁과 몸의 습관이 관절의 나이를 결정한다.
관절을 젊게 만드는 법은 거창하지 않다. 단지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다. 관절의 나이를 되돌리는 첫 번째 열쇠. 음식. 염증을 잠재우는 식단. 관절염의 근본은 염증이다. 연골이 닳고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시작된다. 따라서 관절을 젊게 만들려면 항염 식단이 기본이다. 좋은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 반응을 완화한다. 올리브유로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면 관절 염증이 줄어든다. 채소와 과일이 좋다. 특히 색이 짙은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강황, 생강의 천연 항염 성분이 관절통 완화에 도움된다. 호두,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는 관절 연골 세포 보호에 긍정적이다. 피해야 할 음식으로 가공육, 튀김, 설탕, 탄산음료, 흰 밀가루 음식, 과도한 소금과 알코올 등이 있으며 이 음식들은 염증 유발과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의학 팁. 하루 2회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관절 통증 완화 효과가 비스테로이드 항염제의 50% 수준이라고 보고되었다. 연골을 지키는 영양소. 관절은 연골이 살아있어야 움직인다. 연골 재생을 돕는 영양소는 다음과 같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 및 연골 기초물질 합성을 하며 두부, 달걀, 닭가슴살 추천.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 및 연골 세포 보호를 하며 파프리카, 오렌지, 딸기 추천. 비타민 D는 칼슘 흡수 및 골밀도 유지를 하며 연어, 계란 노른자, 햇볕 추천. 칼슘은 뼈 지지 강화를 하며 멸치, 우유, 두유 추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은 연골 구성 성분 및 윤활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며 보충제 또는 조개류 추천. 단, 보충제는 약이 아니다. 영양 균형이 우선이고 보충제는 균형의 보완용이다. 체중 관리의 힘. 무릎 관절은 체중의 4에서 5배 하중을 받는다. 따라서 체중 1kg 감량은 무릎 부담을 4에서 5kg 감소시킨다. 많은 노년층이 살이 빠지면 힘이 빠진다고 오해하지만 체중 감량은 관절 건강의 첫 번째 치료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7시 이전에 마친다. 단백질은 충분히 먹고 탄수화물은 절반만 먹는다. 가공식품보다 자연식품 중심으로 먹는다.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관절의 짐을 덜어주는 것으로 생각해보자. 3. 관절의 젊음을 되찾는 두 번째 열쇠. 운동. 움직임이 곧 약이다. 60대 이후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빠르게 굳는다.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연골로 영양을 공급한다. 관절에는 직접적인 혈관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영양 공급이다. 관절별 추천 운동 루틴. 무릎 관절 강화 루틴. 스텝업은 하루 10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벽 스쿼트는 등을 벽에 붙이고 무릎을 45도만 굽혀 10초 유지. 10회 반복. 실내 자전거는 하루 20분 정도 저강도로 한다. 무릎 운동의 핵심은 충격 없이 꾸준히다. 어깨 관절 유연성 루틴. 벽 손가락 타기는 벽에 손을 대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위로 걷기. 어깨 돌리기는 양쪽 어깨를 천천히 앞뒤로 10회 회전. 수건 스트레칭은 수건을 뒤로 잡고 위, 아래로 천천히 당기기. 아플수록 가볍게라도 움직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발목, 허리 안정 루틴. 발끝 들기는 의자에 앉아 발끝을 들어 올리고 5초 유지 10회 반복. 브릿지 자세는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기. 걷기는 하루 30분 꾸준히. 단, 언덕길이나 딱딱한 도로는 피하고 보폭을 줄여 부드럽게 걷는다. 요가와 스트레칭의 힘. 요가는 관절의 윤활유다. 긴장된 근육을 풀고 관절 주변 혈류를 늘린다. 특히 아침 기상 후 10분 요가 루틴은 관절의 나이를 10년 젊게 만든다. 추천 동작. 고양이, 소 자세는 척추 유연성을 키운다. 나비 자세는 고관절 완화에 좋다. 아기 자세는 무릎 이완에 좋다. 4. 운동을 방해하는 통증의 공포 다루기. 많은 60대가 통증 때문에 운동을 멈춘다. 하지만 통증은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가 아니다. 진짜 경고는 붓고 열나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픈 통증이다. 그 외에 가벼운 통증은 움직임 부족의 신호일 수 있다.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조금만 아파도 쉬었는데 이젠 아프면 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게 회복의 길이었어요. 통증 관리 3단계. 1단계 급성 통증 시 하루 이틀은 쉬기. 휴식. 2단계 염증 완화와 혈류 개선을 위한 온찜질. 3단계 통증이 줄면 바로 재활성 운동 시작으로 가벼운 움직임. 5. 관절을 젊게 하는 하루 루틴. 예시. 아침 기상 후에 온찜질 플러스 10분 요가로 몸의 유연성 회복. 오전에 30분 걷기 또는 실내 자전거 타기로 연골 영양 공급. 점심에 단백질 위주 식사로 근육 유지. 과식 금지. 오후에 스트레칭 5분 플러스 수분 섭취로 관절 윤활. 저녁에 가벼운 어깨, 무릎 운동 15분으로 하루의 마무리. 취침 전에 온찜질 또는 족욕으로 긴장 완화 및 숙면. 하루 1시간 자신에게 투자하면 관절의 시간은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 6. 음식과 운동의 리듬을 만들라. 관절 건강의 핵심은 꾸준함이다. 하루 몰아서 하는 고강도 운동보다 매일 20분의 반복이 100배 더 효과적이다. 식단 역시 마찬가지다. 하루만 건강하게 먹어선 아무 소용없다. 하지만 3개월 꾸준히 항염 식단을 유지하면 몸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 건강은 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리듬의 습관이다. 이 문장은 관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7. 관절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3가지 원칙. 움직임은 쉬어도 멈추지 않는다. 쉬는 운동이라도 계속 이어간다. 음식은 약처럼, 약은 음식처럼. 식단이 관절의 연료다. 통증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의 신호를 존중하라. 통증은 적이 아니라 안내자다. 8. 실제 변화. 김영수 씨의 6개월 기록. 김영수 씨는 하루 30분 걷기, 매주 3회 실내 자전거, 그리고 식단 관리를 6개월간 실천했다. 처음엔 통증 때문에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5km를 무리 없이 걷는다. 무릎 MRI 검사에서도 연골 손상 진행이 멈췄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젠 나이가 들어도 덜 아픈 게 아니라 내가 관리해서 덜 아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한 신체 회복이 아니라 삶의 태도의 변화였다. 9. 나이보다 젊은 몸을 만드는 마음가짐. 몸은 나이를 먹지만 관절은 마음의 속도를 따른다. 두려워하면 굳고 움직이면 다시 풀린다. 관절을 관리한다는 건 젊음을 되찾는 일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지키는 일이다. 10. 관절의 시간은 되돌릴 수 있다. 나이 들수록 움직임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력이다. 관절은 우리가 세상과 만나는 첫 번째 통로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여전히 배우고 사랑하고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무릎이 어깨가 손가락이 우리의 하루를 조금만 더 부드럽게 도와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젊음 아닐까? 관절은 늙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그 리듬을 잊었을 뿐이다. 셋. 60대 이후. 관절 수명을 10년 늘리는 생활 습관과 마음관리법. 통증 넘어 다시 움직이는 용기. 1. 통증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의 언어다.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해요.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68세 김영수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공원 벤치 옆에서 스트레칭을 한다. 그의 무릎은 완벽히 낫지 않았지만 이제 통증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호가 되었다. 이제는 무릎이 말하는 걸 알아요. 무리했을 땐 붓고 쉬면 풀리죠. 예전엔 싸웠는데 이젠 대화해요. 제 무릎이 제 친구가 됐어요. 나이 든다는 건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60대 이후의 관절 관리란 통증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통증과 조화롭게 사는 일이다. 이제부터는 관절의 수명을 늘리는 3가지 축인. 생활 습관, 환경, 그리고 마음을 다뤄보자. 기. 움직이지 않으면 굳는다. 관절은 사용해야 산다. 관절은 움직이는 생명체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가 줄고 윤활액의 순환이 멈춘다. 그때부터 관절은 급격히 늙는다. 의학적으로도 비활동성 관절염이라는 개념이 있다.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관절염이다. 즉 움직임은 치료이자 예방이다. 하루 7,000보의 법칙. 하루 7,000보를 걸으면 무릎의 윤활액 순환이 촉진되고 근육이 관절을 자연스럽게 보호한다. 그 이상 걷는 것은 선택이지만
그 이하로 줄면 퇴행 속도는 빨라진다. 실천 팁.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햇빛을 받으며 30분 걷기. 비 오는 날엔 실내 자전거나 스태퍼로 대체해. 스마트워치로 걸음수 체크하며 꾸준함 유지. 3. 관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습관들. 앉아 있는 시간이 문제다. 나이가 들수록 앉아 있는 시간은 길고 움직이는 시간은 짧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릎 관절염 발병률이 2배 높다. 습관 바꾸기. 30분마다 일어나 2에서 3분 걷기. TV 볼 때 광고 시간마다 스트레칭. 식사 후 가볍게 방 안 돌기. 바닥 생활의 함정.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좌식 식사 등. 한국인의 오래된 생활 문화는 관절엔 독이다. 특히 무릎 관절에 3에서 4배 압력이 가해진다. 바꿔보기. 식탁 생활로 전환. 쿠션 대신 등받이 의자 사용. 무릎을 꿇지 않고 앉아있는 습관 들이기. 참는 습관이 병을 키운다. 많은 60대는 통증을 노화의 일부로 여겨 참는다. 그러나 통증은 경고음이다. 초기 진단만으로도 80%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회복 가능하다. 참는 건 용기가 아니라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다. 4. 관절을 보호하는 집안 환경 만들기. 관절 친화적 생활 공간. 바닥 대신 의자 사용으로 좌식 생활을 서서히 줄인다. 욕실, 주방의 미끄러짐이 관절 부상 1위이므로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침대 높이는 무릎 90도 각도로 앉을 수 있는 높이가 이상적이다. 가벼운 가전 사용으로 무거운 물건 드는 일을 최소화. 온도와 습도. 관절은 차가움에 약하다. 기온이 낮으면 관절 주변 혈관이 수축해 통증이 악화된다. 환경 팁. 실내 온도 22에서 24도씨, 습도 40에서 60% 유지. 냉방기 사용 시 무릎에 얇은 담요 덮기. 겨울철 외출 시 무릎 보호대 착용. 수면 환경. 숙면은 염증 완화의 열쇠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 호르몬이 관절의 염증을 악화시킨다. 잠 잘 자는 습관. 자기 전에 온찜질 10분. 침실 온도는 20도 이하 유지. 수면 중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워 무릎 부담 완화. 5. 관절 수명을 늘리는 음식 습관의 디테일. 염분 줄이기. 나트륨은 관절 주변 부종과 염증을 유발한다. 김치, 젓갈, 국물 위주의 식단은 체내 염분을 높인다. 국물은 절반만 먹고 김치는 하루 한 번만 먹는다. 수분 섭취. 연골의 70%는 물이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윤활액이 건강해진다. 하루 1.5에서 2리터를 마시고 특히 아침 기상 후 물 한 컵은 필수.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씹기. 씹기 운동은 턱 관절뿐 아니라 전신 혈류와 소화 기능에도 긍정적이다. 급하게 먹는 습관이 염증 반응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6. 관절의 시간을 되돌리는 마음관리법. 통증을 부정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통증을 부끄럽게 여긴다. 하지만 통증은 몸이 보내는 언어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손상이 온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대신 내 몸이 뭘 말하고 있을까? 로 바꿔보자. 그 순간 치료의 50%는 이미 시작된다. 감사의 시선으로 몸을 바라보라. 한 번 망가진 관절은 완벽히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이 숨어 있다.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아픈 무릎이 미웠어요. 이젠 그 무릎이 나를 여기까지 걸어오게 해준 걸 알죠. 감사는 몸의 치유 호르몬 세로토닌을 증가시킨다. 이 호르몬은 실제로 염증 반응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비교 대신 나의 속도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면 주변과 비교하게 된다.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걷는데 나는 왜 이래? 하지만 몸의 회복은 경쟁이 아니다. 건강은 누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가느냐다. 7. 관절을 젊게 만드는 소소한 루틴 7가지. 기상 후 5분 스트레칭은 하루의 윤활유. 매시간 일어서기는 않는 습관 깨기. 점심 산책 15분은 햇빛 플러스 순환. 하루 물 8컵은 관절 윤활. 저녁 온찜질 10분은 회복 모드 전환. 긍정 메모 한 줄은 스트레스 완화. 9시 이후 디지털 끄기 숙면 확보. 이 7가지 루틴만으로도
관절염의 통증 빈도는 평균 35%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다. 8. 관절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동행자다. 관절은 평생 우리를 지탱해준 기관이다. 젊은 시절엔 그 존재를 느끼지 못했고 나이 들어서야 그 소중함을 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치료가 아니라 동행이다. 내 관절을 적으로 보지 말고 이제 함께 조심히 가자. 라고 말해보자. 9. 10년을 젊게 만드는 태도. 조급하지 않기. 몸은 느리게 변하지만 분명히 변한다. 비교하지 않기. 내 몸의 리듬을 존중하라. 기록하기. 운동 일지, 통증 일지를 쓰면 몸이 달라진다. 감사하기. 오늘도 걸을 수 있음이 최고의 약이다. 10. 나이 들어도 굳지 않는 사람들. 박정희 씨는 어깨 재활을 마친 뒤 매주 친구들과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했다. 어깨는 여전히 약하지만 제 마음은 예전보다 단단해요. 김영수 씨도 여전히 매일 걷는다. 예전엔 젊음을 되찾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 나이에 여전히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해요. 관절의 수명을 늘린다는 건 결국 삶의 질을 늘린다는 뜻이다. 움직임이 있다는 건 여전히 배우고 느낄 수 있다는 증거다. 통증이 있다고 삶이 멈추지 않는다. 몸의 속도를 이해할 때 진짜 젊음이 시작된다.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